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장비는 역시나 일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제 오토바이는 혼다 PCX 125cc입니다. 혼다 코리아 발표에 의하면 PCX는 2010년 이후 누적 판매량 15만 대 이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스쿠터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나라는 현지에 공장을 둔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오토바이 수요는 역시나 따라잡을 수가 없나 봅니다. 의외로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전기 이륜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혼다 PCX가 많이 팔린 이유는 뛰어난 내구성과 연비라고 합니다. 바이크월드 정비소에서도 내구성이 좋은 스쿠터란 얘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정비사들이 하는 얘기였으니까요. 전 여지껏 배달하면서 5년간 야마 오토바이 3대를 교체해가며 운행하다 작년에 사장님 건의로 10만 킬로 된 혼다 PCX 중고를 140만 원가량에 구매했습니다. 정비를 완벽하게 했다는 정비사 사장님 말을 믿고 10만 킬로 된 오토바이를 처음엔 너무 노화된 걸 산 게 아닌가 걱정도 했지만 소개해준 사장님을 믿고 구매했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1년 넘게 고장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오토바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면 일할 맛이 안 나겠죠. 다행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하면서 특히 바쁜 날에는 가끔 말처럼 오토바이 헤드를 쓰다듬어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이리저리 제가 가자고 하는 곳에 군소리 안 하고 데려다 주고 돈을 벌게 해주니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단거리를 자주 뛰기 때문에 기계에는 악조건입니다. 게다가 지금 너무 고령입니다. 지금 누적 주행거리가 14만 킬로인데 보통 이맘때쯤 엔진 실리더 교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스쿠터는 잔고장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다만 고령이기에 15만 킬로 정도에서 해야 하는 수술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2급의 오토바이가 겪어야 할 어쩔 수 없는 부분의 한계치인가 봅니다. 제 오토바이는 그나마 관리가 잘 된 것이라 아직 잘 타고 있는데 언제 문제가 털릴지 몰라 고속 주행은 가급적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오토바이 주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100만 원가량의 수리비를 주고 엔진 실린더를 수리할 건지 아니면 그냥 팔고 다른 중고차를 구매할 건지 말입니다. 다른 중고 오토바이를 산다 해도 사실 그거 역시 중고차이기에 알 수 없는 정비 상태를 감수해가면서 타야 합니다. 아니면 돈을 더 주더라도 낮은 주행거리에 이륜 중고차를 사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에 비용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오토바이는 제가 배달하면서 바꾼 4번째 오토바이인데 가장 정이 가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네. 맛있는 거예요? 제 오토바이가 15만이 한계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요. 더 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저번 날 나한테 그랬죠. 15만에 보링을 해야 된다고. 평균적으로 한 15만까지는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4만인데 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아니요. 오일만이 아직 안 줄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그럼 한 몇 킬로까지 탈 수 있어요? 한 18만 탈 것 같아요.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달하기 전에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 타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가진 기술도 없고 경력도 다 차단되고 하니 달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준 말없는 동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지인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하면 경계를 합니다. 나에게 혹시나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미리 걱정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 걱정과 함께 경계심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묘한 긴장감이 싫어 처음 배달할 땐 사람들을 잘 안 만났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놀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여지껏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좋지 돈을 꿔본 적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죽는다던 오토바이 덕분입니다. 2, 3천 원 하는 배달비 모아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여지껏 맘 편히 살고 있습니다. 낮에 바쁘고 번잡했던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 10시가 넘어서면 도시가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마음까지 여유가 생긴 그 시간에 바람을 가르며 도시를 달리면 굳이 힐링한다고 어디 쫓아다닐 필요 없이 가슴이 뚫리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달리는 건 똑같은데 뚜껑 있는 승용차에선 느낄 수 없는 다른 느낌의 바람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퇴근 후 삼겹살과 시원한 맥주가 나를 위로했다면 이제는 오토바이 위에 앉아 스스로 힐링합니다. 그리고 배기음이 주는 진동은 언제나 내 심장 박동수를 올려주곤 합니다. 저에겐 이렇듯 오토바이는 장비를 넘어선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끔 혹한기나 폭염 날씨엔 고급 휘발유도 넣어줍니다. 제가 달리 해줄 게 없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섭니다. 두 번째 제가 아끼는 장비는 핸드폰입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그 핸드폰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핸드폰이 오토바이처럼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배달 앱으로 돈도 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무 공간인 것입니다. 제가 배달을 시작할 때 초기 비용도 없고 사무실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도 없었습니다. 재고도 없고 힘들게 찾아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CS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면서 동시에 음악도 듣고 검색도 하고 카톡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 중 순간순간 멋진 장면들도 잘 잡아내는 카메라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비가 500만 원이라 해도 그 가치나 활용면에 있어서 비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명의 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방에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일상 중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찍는 일은 1년에 며칠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매 순간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순간 놓치기 쉬운 장면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적합한 카메라가 아닌가 합니다. 집에 1,000만 원짜리 라이가 카메라가 있는 것보다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저의 낡은 핸드폰 카메라가 저에겐 또 유용하고 요긴합니다. 왜냐하면 담고 싶은 장면은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 한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가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인 제게 필요한 건 움직이면서 바로 찍을 수 있는 그저 렌즈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가끔 주기적으로 장비병 발작이 당근 증후군으로 오곤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좋은 장비를 산다는 것이 일종의 투자이며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 사용해본다는 건 어쨌든 근사한 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그 가치를 느끼며 만족한다면 거기에도 분명 가치와 행복이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으로 우리는 많은 물질적 혜택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학창시절 노래 한 곡을 들으려면 밖에 나가 레코드 가게 가서 음반을 사와 전축 앞에 앉아 턴테이블 위에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전축 바늘을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하면서 내가 원하는 곡을 거의 핸드폰 안에서 공짜로 무제한 찾아 듣습니다. 이건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또 놀라운 건
너무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당근에서 산 AKG 마이크가 있습니다. 녹음 상태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이크를 받고 녹음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음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녹음도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USB 와이어를 새 걸로 갈고 이리저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녹음한 소리는 이러했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를 노브를 86으로 해놓고, 자, 지금은 노브를 50으로 해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어떤지. 자, 지금은 AKG 40 마이크 레벨 40에 놓고 캡컵은 90에 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에 놓고 레벨을 20에 놓고 캡컵은 90에 놓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즐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90에 놨을 때 조금 더 가까이 놨습니다. 자, 손가락 폈을 때, 주먹쪽 손가락 폈을 때 딱, 지금 수음옷을 뒤에다 갖다 놓고 에어컨 끄고 90 정도로 놓고 지금 한 뼘 정도 이렇게 놓고 다시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거 한 60cm 떨어져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놓고 입 가까이 녹음하는 것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좋은 음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은 90으로 놓고 마이크를 더 기울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놓고 녹음한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띄워놓고서 한번 유튜브에서 말한 것처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0 상태에서 녹음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95인데 95 정도 나야 좋은 것 같습니다. 100은 약간 울리는 감이 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이걸 만든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가진 최적의 상태를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전문가들의 노력과 열심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온 결과가 지금 녹음해서 들리는 이 상태입니다. 어떠신가요? 당근에서 5만 원 주고 산 마이크의 성능입니다. 뭐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장비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수음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마이크의 위치나 나의 음성 톤, 내 방의 녹음 환경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시도하고 또다시 녹음하고를 반복해서 이 마이크가 갖는 최적의 상태를 나름 알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이크를 또 구매한다고 한들 거기도 100% 만족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위트 스팟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스위트 스팟은 본래 스포츠에서 방망이나 라켓으로 공을 맞췄을 때 가장 적은 힘으로 최대의 속도와 정확도를 내는 최적의 타격 지점을 뜻하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마이크가 음원의 톤을 가장 균형 있게 수음하는 최적의 거리와 각도를 잡아내는 것이 음향에 있어서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려는 사용자의 노력입니다. 장비 탓을 계속하면서 끝없는 장비 업그레이드 병에 걸린다면 그건 장비의 진가를 다 알지 못하는 숙련 부족이자 마케팅이 만들어낸 장비 만능주의의 함정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러시아제 AK-47이란 유명한 소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건 자동의 약자이고 K는 소련의 개발자 칼라시니코프의 앞 글자이며 47은 1947년을 뜻합니다. 이 소총이 만들어진 계기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싸고 아무나 쉽게 조작할 수 있고 고장이 잘 안 나는 소총이 필요한 데서 착안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총의 특징은 부품수를 줄인 덕분에 모래나 진흙이 부품에 들어가도 헐거운 부품 사이로 이물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쌍갑에 만들 수 있게끔 금형으로 시작을 단순화하여 제작 및 공정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소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총이 전 세계에 70년 동안 2억 정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에 팔린 총기 중 20%가 AK 소총이라고 합니다. 사용하기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품값이 저렴해 쉽게 수리가 가능한 가성비 좋은 장비가 가장 좋은 장비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의 복잡한 성능을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나 극다화해서 쓰고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캠코더와 카메라는 너무 복잡해서 그 성능의 반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전 단순하고 직관적인 장비가 좋습니다.
단순해야만 원가 절감도 되고 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쓰지도 않는 기능을 만드는데 원가를 높이는 것보다 사용하기 쉽게 단순화해 최적화시키고 원가를 낮추는 것이 진짜 가성비가 아닌가 합니다. 장비는 아니지만 손때가 묻은 저의 머그컵이 깨지던 날, 비록 1만 원짜리 컵이었지만 전 아직도 그런 두께의 머그컵을 찾지 못했습니다. 머그컵의 두께는 커피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는 걸, 그 흔한 사실을 그 컵이 없어진 후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두께의 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머그컵이 가져야 될 기본 성능을 무시한 저가 디자인 제품들만 즐비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 장비를 소중히 생각하시며 그 장비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손때 묻은 장비가 너무 흔해 보여 그 진가를 낮게 보며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 여보세요? 정명아, 운행 중이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유튜브 편집하는데 자꾸만 그 노트북이 좀 느려진 것 같아가지고 요즘 괜찮은 노트북 좀 있니? 근데 얼마 전에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나 됐지. 바꾸시게요? 2년 됐어. 2년이면, 노트북 2년이면, 특별히 고장 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아니, 고장 난 것도 아닌데, 2년 만에 바꾸면 그게 말이 돼요? 요즘 장비병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형? 난 장비병 없어. 나는. 아니, 형 이것저것도 사고, 얼마 전에도 액션캠 또 좋은 거 4세대 거 산다고 그거는 막 또 그러시고 알아보는 거지. 그냥 알아보는 거지. 그걸 내가 언제. 아이 그거 안 돼 사지 말고 진짜 고장이 났다 싶으면은 수리했었어요. 수리해서 그래?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요즘 반도체 얼마나 그래. 비싸진데. 수고해. 들어가. 네네. 네네.